자, 이번 시간에 검토하실 주제는 감정평가 실제라고 해서 이제 하나하나의 방식에 대해서 계산 문제 형태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그림 보셔야 되죠.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자, 감정평가를 할 때 원가가 얼마가 드느냐, 원가 방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료를 책정하는 방법이 소위 이제 적산법이라는 용어를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법에 따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적산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적산법에 따른 임료를 적산 임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 검토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 정의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다가 자, 지금 건물이 만들어진 지 몇 년 됐거든요.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소위 원가법이라고 부릅니다. 대상 물건은요, 건물이 가장 중심이 되게 될 것이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계산하는 방식은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방식으로 해서 자, 2차 적산 가격을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공식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건축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을 곱하는 게 하나의 공식이 되게 될 것이고, 건축비 총액에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하는 공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자, 감가 수정,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내는 방식은 정액법하고요, 정률법이라고 하는 게 계산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정의만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동일하게 감가액이 발생한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을 정액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액씩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그 전체 감가 총액을 자, 경제적 내용 요소 나눠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자, 이선 출제 이슈가요. 자,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라는 공식을 활용해요. 그래서 이 건물이 5년 지났으면 곱하기 5 하게 되면 저 누적 감가액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외우셔야 돼요.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의미는 뭐냐면 경제적 내용 연수, 우리 앞에서 건물에 관련해서 한번 논의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유효한 기간 해서 이게 문제사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재조달 원가 경우에 따라서 미리 주어집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내용 연수가 다 완료가 됐을 때 그게 건물 가격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의 가치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재조달 원가에서 자 10%를 뺀 금액, 이게 분자 값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 연수를 나눠준 값에서 그냥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식을 그냥 외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주 쉬워집니다.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공식 외우는 과정 검토해 드리겠고요. 정률법이라고 하는 거. 자, 전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자, 그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전제하고 매년 말 감가 미상각 잔액에다가 감가율을 곱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에서 자, 지금 이제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액. 뒤에서 문제 보겠지만 만약에 이게 1억짜리 부동산이고 감가율이 만약에 10%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해 감가액은 1억 곱하기 0.1 한 금액, 바로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첫 해 감가액이 됩니다. 잔존가액이라는 것 자체가 1억이니까 두 번째는 이제 9천만 원이 천만 원 되게 되겠고요.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재수 없다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재수 없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저분 지금 공부하신 지 2달째, 이제 3달째가 되셨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 2-3달 지나게 되면 수업 시간에 헛소리 할 때마다, 바로 지적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집에 가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잔존가액이 이제 9천만 원이 되게 돼요. 1,000만 원 빠졌으니까. 또 이때 감가율 0.1% 10% 하게 되면 얼마? 900만 원의 감가액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8,100만 원이 이제 잔존가액이 3년차는 되는 거야. 여기다 0.1하면 810만 원이 감가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률법에 따라서 감가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첫해 감가액이 가장 크고 점차 감가액이 어떻다?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아까 지금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동일하다라고 전제를 하고 계산해내는 방법. 그래서 이게 2가지 잔존가액이라고 하는 거, 감가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공식들, 자,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환기금법은 뭐 이제 복리 이런 말 나오면 상환기금법, 이렇게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서 지금까지 문제는 정액법과 정률법 요걸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원가법에 따라서 이제 그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과정, 첫 번째 우리가 구해내야 될 게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 구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감가 누계액을 구한다 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 좀 이따 문제 보면 유치찬란해. 건축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 미리 문제에서 주어지거든요. 곱하면 그냥 재조달 원가가 나오게 된다 해서 지금 이제 10년 전에 1억 들었어요. 건물 만들 때 건축비 총액이. 근데 자, 10년 사이에 건축비가 만약에 토탈 계산해 보니까 한 1.3배가 됐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재조달 원가는 곱하기 1.3을 하게 되면 바로 1억 3천이라는 금액이 재조달 원가가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가치계수에서 자 1원이라는 금액이 이자율 R일 때 N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라는 것을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투자론 할 때 공부할 주제인데 그냥 이 통째로 그냥 외워버리면 돼.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2개 비교해 가면서 이게 더 출제 빈도가 더 높았는데 최근에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의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거. 이게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은 잔존 가치 곱하기 감가액. 근데 문제 구성할 때 뒤에 보겠지만 감가율이 아니라 잔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뭔 소리냐면 10%씩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건 얼마? 90%가 바로 남아있다. 이걸 우리가 잔가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율하고 잔가율을 더하면 1이라는 값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살펴볼게요. 이 정도가 소위 이제 원가 방식에 따른, 원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들. 사실 이게 한 페이지에 전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재조달 원가의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재조달 원가는 어떻게 계산했었죠? 기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갔었죠. 자, 총 공사비 총액에다가 뭘 곱한다? 바로 지금 공사비 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방식. 두 번째가 공사비 총액에다가 자,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활용해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통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이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건축된 준공된 건축물이고 연면적 1450제곱미터, 공사비는 3억 3천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업자 이유는요 7천만 원. 그래서 총 공사비는 순수 공사비가 3억 3천이고 개발업자한테 7천을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토탈 얼마? 총 공사비는 4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재조달 원가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요? 총 공사비를 먼저
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 지수가 주어져 있어요. 20년 전을 100으로 봤을 때 20년 후 지금에 와서는 145라는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럼 이제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총 공사비라고 하는 것이 뭐죠? 총 공사비가 4억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4억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건자가 바로 공사비 변동률을 곱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미리 문제 외워버리는 거죠. 20년 전 100으로 본다면 지금은 얼마? 145, 100분의 140, 1.45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억 곱하기 1.45 하기는 5억 8천이 나오던가 그럴 거예요. 볼까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5억 8천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5억 8천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시 1450제곱미터로 나눠줘라. 5억 8천 나누기 1450 하게 되면 이게 제곱미터당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재조달 원가를 계산해 내는 방식은 기본 공식이 뭐라고요? 총 공사비에다가 이 총 공사비는 개발업체 이윤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요. 거기다가 지금 공사비 변동률을 곱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10년 됐다. 그러면 10년 전 건축비 수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이 얼마의 건축비가 들어가는지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줘서 자, 재조달 원가를 구했었고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문제 출제를 할 때는 여기다가 제곱미터당이라는 문제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재조달 원가를 구해냄에 있어서 어떤 방식? 총 공사비의 공사비 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유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지금 이제 다음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그리고 건축비는 10%씩 상승했다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조달 원가를 구해내는 방식, 공사비 총액 곱하기 이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자, 지금 공사를 한 시점이 지금 2003년도고 지금 2년 지난 상태입니다. 2년 지나서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냐? 2003년도 2년 전에는 2억이었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2년 전 2억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공식 해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쓸 때 공사비가 10%씩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10% 상승했다. 그럼 이때 2억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자 2승이 됩니다. 이게 이제 2년 지났으니까 2승해서 1.1에 2승 1.1 곱하기 1.1을 하면 1111 해서 1.2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억 곱하기 얼마 1.21을 하게 되면 2억 4,200이라고 하는 금액이 뭐가 된다? 바로 2억 4,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소위 이름하여 재조달 원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공식, 자 1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자율 R로 계산했을 때 지금 자 N년 후에 이 금액이 얼마의 값을 갖는가? 이 공식이 뭐라고요? 1 플러스 R의 N승.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문제를 주더라도요.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머 계산 문제네 하면서 이미 무너져 버립니다. 별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공포 때문에 힘들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해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요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건축비 총액이 될 것이고 1 플러스 0.1의 2승 해서 2억 4,200이라는 금액이 소위 이 건물의 재조달 원가다 해서 지금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문제에서 자 공사비 변동률을 건축비 총액에다 곱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뭐가 있다고요? 건축비 총액에다가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해서 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지금 이제 감가 수정액을 구하시오. 정액법에 따른. 그러면 이제 공식을 떠올릴 때
정액법에 따른 감가액을 계산해내는 방식, 매년의 감가액 공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감가액이라고 해서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것은 경제적 내용 연수 분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가 있었지?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내는 공식이 됐습니다. 다시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내용. 자, 가볼까요? 자, 제조달 원가 계산. 이게 이제 사안을 보니까 2009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2014년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게 지금 어때냐면 지금 2014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물건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간다? 2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 제조달 원가 2억 주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 연수는 몇 년? 토탈 50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 10%라고 주어졌어요. 2억의 10%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자,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 내는 것을 정리하게 되면 50분의 1억 8천에서 바로 매년 얼마? 360만 원씩 감가액이 발생된다. 근데 이 문제 건물이라는 게 지금 5년이 지난 상태니까 매년 360만 원씩 5년 지나게 되면 1,800만 원이 감가 수정액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소위 정액법에 따른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 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확인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에 따른 감가액. 우리 공식 미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정률법에 따랐을 때, 자, 요게 이렇게 가는 거죠.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은 잔존 가치 곱하기 감가율이라고 하는 것.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다 해서 문제를 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요렇게 가십시다. 지금 이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률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 잔가율이 80%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감가율은 얼마? 20%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너무 쉬우니까 감가를 20%를 줘버리면 너무 쉬우니까 약간 잔가율 요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완성됐고 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럼 이제 2년간의 감가액을 각각 구해내야 될 텐데 아까 우리가 정률법에 따른 자 1년차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식 1년차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부동산의 가격 처음에 얼마였어요? 1억이라는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감가율이 얼마야? 0.2, 20%가 되죠. 0.2를 곱하게 되면 이때 얼마?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첫 번째 1년차의 감가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잔존 가치가 이제 8천으로 감가의 2년차의 감가액을 보게 되면 잔존 가치가 1억에서 2천만 원 빠졌으니까 이제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잔존 가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다가 역시 감가를 얼마? 0.2를 곱해주게 되면 얼마? 1,600만 원. 그래서 이 기준 시점에 있어서 감가 수정 2년 지난 상태니까 두 번 하게 되면 얼마? 토탈 3,600만 원의 감가액이 발생되게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1년차의 감가액이라는 것은 애초에 1억짜리였거든요. 그래서 20%니까 2천만 원, 2년차의 감가액은 8천만 원 곱하기 0.2 하게 되면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된다. 그래서 토탈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률법에 따라서 계산한 감가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공식 그냥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시간 나면 좀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오늘 안 외우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본 공식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적산 가격을 계산해 내는 방식은요, 바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게 되면 이게 바로 적산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건축비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 변동률을 주는 경우가 있었고, 또는 공사비가 10%씩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감가액은 정액법의 경우 매년 동일한 감가액이 발생한다라고 전제를 하는 개념이고, 정률법은 매년 동일한 비율의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전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액법에 따라서 매년의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매년의 감가의 공식이 경제적 내용 연수 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라고 하는 것이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내는 공식이 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몇 년 지나게 되면 그 지난 회차만큼을 곱하게 되면 소위 감가 누계액이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 이에 대응해서 정률법이라고 하는 거 공식이요 이거였었죠. 자, 매년의 감가액 정률법에 따르게 되면 잔존 가치 곱하기 감가율이라고 하는 거. 실제 시험 문제를 줄 때는 감가율이 너무 쉬우니까 잔가율을 주는 경우가 있다. 잔가율은 남아있는 비율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감가율은 낡아서 없어진 부분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감가율하고 잔가율 더하면 1이라는 값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잔가율이 90%다라고 하게 되면 감가율이 10%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내는 방식에서 정률법은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첫해 감가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점차 감가액은 같은 비율을 들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정도가 주된 이슈. 자, 교재 통해서 이제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1페이지 원가법 지문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라고 해서, 자, 일단 원가법 가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한다. 이걸 실제 계산할 때는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핵심 지문 두 번째 박스, 거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다. 두 번째, 거물의 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 틀렸죠? 건물, 항공기, 선박이라고 하는 거, 그게 건설 기계까지 이에 대응해서 아까 우리 자동차의 경우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봤었고요. 세 번째 박스 별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72페이지 재조달 원가, 다시 조달하기 위한 원가의 의미, 기준 시점,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재생산 등을 하기에 드는 원가의 총액이라는 개념이 재조달 원가가 되게 될 텐데, 정의 이런 것들은 별 필요가 없겠고요.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되죠. 재조달 원가의 산정 방법이라고 해서 공식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7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데 변동률 적용법, 그 다음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는 방법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 가볼까요? 272페이지 첫 번째 박스, 재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 비용을 말한다라고 해서, 신축 시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준 시점에서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재조달 원가. 다시 이와 똑같은 부분을 실어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해서 틀렸고 답 안 돼요. 두 번째,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옛날 지문이고요. 아까 개발업자 이윤도 총 공사비에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급하고 수급은 저 얘기예요. 공사 발주한 사람을 도급인, 공사를 진행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급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거 이제 어디서 이슈가 되냐면 민법 유치권 얘기를 할 때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급인이 이 공사 대금 채권과 그 신축 건물 사이에서 이 결연성이 인정됐을 때, 인정이 됐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을 때 돈 줄 때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73페이지 자 한번 가볼까요? 해서 이게 이제 아까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음 자료 1번 문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보셨고요. 1번 문제가 좀 오래전 문제인데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보니까 3억 6천, 이게 얼마예요? 단위 뒤에 단위가 얼마로 되어 있지? 단위는 1,000원 되어 있는데 뒤에 빼버리고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36만 원인가요? 36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단위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총 공사비가 얼마? 36만 원 이렇게 단순하게 일단 가고요. 단위 나중에 동그라미 3개 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공사비 변동률이 10년 전 100으로 봤을 때 기준 시점 135. 그러면 1.35를 곱하게 되면 되는 거죠. 1.35를 곱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금액이 얼마가 나냐면 자, 거기 이제 계산해보면 4억 8,600인가요? 단위까지 다 포함하면 4억 8,600. 너무 쉽단 말이죠. 계산기 뚫으면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본 문제가 뭐라고요?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그래서 건축 면적, 연면적이 얼마? 125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250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래서 제곱미터당 얼마? 바로 38만 8천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이런 식의 문제인데 뭐 산수야 문제가 되지 않겠고 제일 쉬운 문제에서 그냥 공사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을 곱하면 어떻다?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가 있다.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이때 이제 문제 구성을 해 갈 때 어떤 식으로 흔들어 준다고요? 요렇게 자 살짝 흔들어 주는 방식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2번 문제는 아까 봤던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셨고 넘어가서 좀 옛날 문제 패턴이네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감가수정에서 27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거 있었죠. 앞에서 공부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기능자자 뭐가 있었냐면 가격의 재원칙과 관련해서 자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게 되면은 이때는 뭘 한다고요? 기능적 감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어떻다? 경제적 감가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논의가 됐었지요.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거죠. 지문 한번 가볼까요? 감가 수정에서 감가의 요인으로 일반적,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큰 의미 없고요. 2번 지문 대체 원가 이거 2번 필요 없습니다. 3번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인근 재개 쇠퇴, 설계 불량, 설비 부족 등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여기서 왜 틀렸냐면 인근 재개 쇠퇴는 뭐가 됩니까? 경제적 감가 요인이 되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설계 불량, 설비 부족은 뭐가 된다? 기능적 감가 요인 해서 요렇게 해서 이게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과의 조화를 따져보는 것이었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조화를 따져 묻는 것이 균형의 원칙이다. 그런 식의 질문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두 번째 박스 자 이런 것들 요즘에 안 내죠. 경제적 내용 감가 수정에 사용하는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이다. 오른편
2번 감가 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 기준한다. 옛날 지문 17회 18회 10년 넘었던 문제들입니다. 3번 동일한 내용연수의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건축가법, 부동산의 관리 유지 상태 등에 따라서 감가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오른편 됐는데 큰 의미가 없는 지문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 그나마 지문 중에서 다 뽑을 수 있는 게 이거죠. 정률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같은 비율이라 할지라도 잔존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차 감가액은 줄어든다. 2번 정률법에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이미 틀렸죠? 정액법이 어떻다? 연간 감가액이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리게 구성했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자 남아있는 잡다한 내용들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 것과 관찰감가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관찰감가법 관련된 질문 보니까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판정으로 객관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겠죠. 이게 뭐냐면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에 따라서 왜 건물의 관리 등이 문제가 됐을 때 관리를 개판으로 했다 그러면 더 많은 감가 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 관찰감가법의 의미가 될 텐데 거의 의미 없죠. 그 다음에 2번 질문 별 필요 없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 275페이지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과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여기까지 네 가지가 바로 감가 수정 방법에 유용이 되는데 이것도 의미 없어요. 회차를 딱 보시게 되면 완전히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호랑이 잡아먹던 그 시절 얘기가 되겠어요. 호랑이가 담배를 피던 시절인가? 하여튼 간에 호랑이 죽었어요. 담배 피우다가 폐암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문제 감가 수정의 방법 중 건물의 내용 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서 내용 연수로 정하는 상환 방법 이게 상환기금법 문제인데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최소한 10년 사이에는 정액법, 정률법만 가지고 주구장창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75페이지 감가액의 계산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기본 공식 확인해 볼까요? 라고 해서 기본 공식을 보시게 되면 이거다. 정액법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내는 방식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정률법은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5페이지 원가법에 따른 대상 물건의 감가 수정액이라고 해서 아까 봤던 문제 같은데 지금 경제적 내용 연수 주어져 있습니다. 예, 이 얘기인즉슨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조달 원가 다음에 자 지금 이제 감가수정액 정액법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 문제를 다시 원래 법조문 이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액법에 따른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 구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경제적 내용연수 매년 50년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 얼마 2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잔존가치가 경제적 내용 요소가 만료했을 때 잔존가치 10% 2천만 원. 그래서 아까 요걸 계산하면 360이라는 금액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년 360만 원씩 얼마 5년 지나니까 1,800만 원이라는 금액 아까 봤던 문제 보셨고요.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기준시점 현재 원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주어진 기준 시점이 지금 2005년 10월 30일로 되어 있고 건축 시점은 200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지 2년 지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시점에 자 지금 건축 제조들 원가를 구해 봐야 되는데 건축비는 자 10% 상승해서 지금 건축비를 보게 되면은 2억인가요? 2000몇 년도에 3년도에 자 제조달 원가 얼마? 이 기준 시점 다시 2003년도에 자, 볼까요? 2003년도에 문제를 보니까
2003년도에 2억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기준 시점은 2005년도야. 그래서 2년간의 그 상승률을 보니까 10% 상승이라고 했어. 그럼 제일 먼저 구할 게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라는 것을 구해봐야 되죠.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2억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한다. 이때 R이라고 하는 게 10%라고 하는 데이터가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N승은 2년이니까 이게 1.21이라는 금액 곱하기 2억 해서 결국은 얼마? 재조달 원가는 2억 4,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문제에서 재조달 원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뭘 구하라고 되냐면 감정평가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다고요. 다시 처음부터 가십시다. 그 데이터 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감정평가, 원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을 구하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뽑을 게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를 먼저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야 돼? 감가 누계액을 빼는 방식으로 해서 적산 가격을 계산을 합니다. 한편 재조달 원가를 계산해내는 방식은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공사비 총액에다가 둘 중에 하나 있었죠. 공사비 변동률을 곱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하는 방식도 있었다. 여기서는 일시불 10%씩 공사비가 증가가 됐다라고 하니까 미래가치계수, 좀 더 구체적으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활용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뭐라고요? 지금 이제 2003년도 지금 여기 이 문제 여기 데이터랑 상관없이 우리 교재에서는 2003년도에 얼마? 2억이었다고. 2003년도 2억. 그런데 공사비가 지금 매년 얼마씩? 공사비가 10%씩 상승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2억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거. 이때 R이 0.1이 되는 거죠. N승은 2년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이 기준 시점에서 재조달 원가는 계산하면 2억 4,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한편 이제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감가 누계액을 계산할 때는 정액법인 경우도 있고 정률법인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액법인가요? 정률법인가요?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서 정액법에 따른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내는 방식, 공식이 뭐였었죠? 경제적 내용 연수분해, 재조달 원가, 아까 구했었죠? 2억 4,200이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얼마냐면은 1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4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잔존가치. 그럼 이제 경제적 내용연수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기준 시점 현재 잔존 내용연수가 48년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체 2년 지났기 때문에 전체 경제적 내용연수는 얼마? 50년이 되게 됩니다.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의 50분의 2억 4,200 마이너스 2,420 하게 되면 435만 6천 원이라는 게 매년의 감가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년 지났거든요. 2년 지났으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금액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조달 원가는 얼마? 2억 4,20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갈 때도 이게 좀 1분 안에 풀 수 있을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처음 하니까 그런 거지. 그냥 기본 공식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가격을 구하시오. 적산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재조달 원가 구하면 됩니다. 재조달 원가는 구하는 공식이 뭐가 있었어요? 공사비 총액 곱하기 둘 중에 하나. 공사비 변동률 주는 게 옛날 문제. 요즘 문제로는 뭘 주고 있다고요? 바로 매년 공사비가 10% 상승했다라고 했을 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계수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재조달 원가를 하나 구해내게 될 것이고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는 방법 정액법의 경우 매년의 감가액을 먼저 구해낼 것 해서 경제적 내용 연수분해 아까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뭐가 된다?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거. 이게 매년의 감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년 지났으니까 이 매년의 감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총 감가 누계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총 감가 누계액을 제조달 원가 2억 4,200에서 빼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 건축물의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수가 수학 때문에 이제 계산기 때가 아직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몇 번 연습하시면 괜찮아요. 그저 지금도 이 수학 산수 자체가 되고 안 되고 현혹되지 마시고 끊임없이 뭘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기본 공식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문제고요.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원가법에 따른 대상 물건의 적산 가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문제죠.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 시점은 2016년도, 기준 시점은 2018년도. 그 사이에 2년 지난 상태입니다. 2년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사안을 보니까 2년 지났고, 애초에 2년 전 공사비가 얼마? 3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 시점, 2년 지난 시점에서의 공사비, 자, 제조달 원가 구해야 되죠. 자,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거. 자, 기존 출발점이 뭐라고요?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게, 자, 3억 곱하기, 그 다음에 공사비 변동률을 주어져 있나요? 5%씩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0.05가 됩니다. 그리고 2년 지났습니다. 해서 1.05에 2승을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105 이렇게 되나요? 해서 결과적으로 1.155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3억 곱하기 1.155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제조달 원가 해서 여러분 교재에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자, 지금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게 3억 3,07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억 3,07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조달 원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정률법인가요?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정액법이 되게 되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야 되죠. 자,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경제적 내용 연수에 그냥 50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조달 원가 아까 구했던 거 있었죠? 3억. 자, 3억 3,075만 원. 여기에서 지금 뭘 빼야 돼요? 자, 지금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걸 빼게 되어 있어요. 잔존 가치가 없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3억 3,07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50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매년의 감가액은 661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바로 661만 5천 원이라는 것이 매년의 감가액. 지금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어요? 2년 지난 상태입니다. 2년 지나게 되면은, 자, 661만 5천 원 곱하기 2년 하게 되면 1,323만 원. 해서 누적 감가액은 1,423만 원. 그리고 아까 제조달 원가는 얼마였어요? 3억 3,075만 원. 그래서 3억 3,075만 원에서 거기 1,323만 원 빼게 되면 그 금액 3억 1,752만 원이라는 금액이 바로 정액법에 따른 대상 물건의 적산 가액이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가지죠. 좀 경제적 내용 요소를 줄 때 지금 2년 지난 상태에서 48년이라고 줬던 게 한 문제고 토탈 아예 50년이라고 주어진 것도 하나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액법에 따른 방식이고요. 자, 두 가지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 문제 8회 때 나왔던 것이 정률법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정률법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야 되죠.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감가액,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 지금도 공식만 계속 외워야 돼. 정률법은 뭐가 된다고요?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이라고 하는 거,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매년의 감가액. 해서 자, 일단은 다음 원가법에 따른 공장 건물의 적산 가액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신축 공사비 8천만 원, 그리고 이 신축 공사 건물은 지금 얼마? 2년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조달 원가를 보려고 보니까 공사비를 올린 게 아니라 공사비 변동률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8천만 원 곱하기 얼마를 하는 거야? 1.25. 이게 제조달 원가 계산한 방식이죠.
그잖아요. 지금 제조달 원가를 구해내는 방식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지금 이제 공사비 변동률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아까 공사비가 5%씩 10%씩 증가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억 곱하기 1.2하면 이게 1억인 8천 곱하기 1억인가요? 1억이라는 금액이 뭐가 된다? 제조달 원가.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정률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감가율을 계산을 해봐야 되죠. 감가율이 얼마인가 보니까 없어요. 잔가율이라고 해서 70%. 그러면 감가율은 결과적으로 얼마라는 얘기야? 30%. 그럼 이제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 1억 곱하기 첫 해차 1억 곱하기 0.3 하게 되면 얼마? 3천만 원이라는 것이 첫 해 감가액이 됩니다. 그럼 잔존가액이 이제 얼마가 돼? 7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다가 0.3을 곱하게 되면 2,100만 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5,100만 원의 감가액. 그래서 이게 이제 제조달 원가가 얼마였으니까 1억에서 5,100을 빼게 되면 이 건물의 가격은 얼마? 4,9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이 문제 풀어드릴 때마다 누가 질문합니다. 아니 8,000을 들여서 지었는데 어떻게 2년 만에 4,900이 아예 그냥 계산식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 3년 쓰고 말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가셔야 돼. 지금 산수 자체 현혹이 돼서는 안 되고요. 자,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 두 가지를 지금 문제에서 이용화시키고 있습니다.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야 되죠. 건축비 총액에다 공사비 변동률 곱해서 이렇게 한번 내기도 하고 또는 건축비 총액에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공사비가 몇 %씩 증가했다. 그러면 이때 1 플러스 RN승이라는 이 공식을 활용을 하면 될 것이다. 한편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내용 요소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 문제에서 위에 감가율 대신에 잔가율을 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원가 방식 중에서 원가법에 관한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기준 278페이지 적산법에 관한 주제를 살펴볼 텐데 얘는 기기필, 그 다음에 임료 이 얘기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없어요. 이윤즉슨 임대료의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없고요. 기본 의하고 자 기본 공식에서 자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이다 기대 이율을 곱해서 나중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는 것. 이 이제 공식이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 재경비에서 기기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포인트 뭐라고요? 임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에서 가액이 아니라 임대료 또는 임료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 기본 정의만 갖고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 278페이지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틀렸다고요? 이건 뭐라고요? 바로 원가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번 질문 틀리게 뽑았고요. 2번 질문 적산법은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격을 기대 이율로 곱해서 산정한 금액에 사정 보정을 가해서 임대료 산정. 틀렸죠? 이게 뭐냐면 나중에 임대료 산정 방법 중에서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비준 임료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비준 임료는 사례 임료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바로 사시계면이라고 해서 사시시계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요인. 그래서 이런 얘기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기기필이라고 하는 거 기기필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구성할 때 한 번은 원가법의 정의랑 흔들어준 거고 두 번째는 약간 그럴싸하게 뿜어주다가 임대 사례 비교법과 비교해서 틀리게 낸 문제 계산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넣는 방식 잠시 끊었다가 거래 사례 비교법까지 가겠습니다.